저도 중위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떨렸어요. 그 순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준호가 고개를 숙여 소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지만 점점 깊어져 갔어요. 소연 역시 준호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한 젊은 병사의 가슴 아픈 경험담입니다. 21살 청춘이 군대에서 만난 첫사랑의 달콤함과 쓰라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과 협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려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사연 시작 전에 달달구리 인생 사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무료이니까요.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외곽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사단 보병중대에는 아직 풋내기 냄새가 가시지 않은 젊은 병사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준호라는 21살 상병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히 여문 체격에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병사였죠. 준호는 원래 행정병을 꿈꾸며 입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고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자격증도 미리 따놓았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들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한다며 행정 업무를 맡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입대 후 배치받은 곳은 행정실이 아닌 전투중대였고 매일같이 혹독한 훈련과 각종 작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정말 길고도 고단했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면 체조와 구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각종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격훈련, 행군, 전투훈련까지 몸과 마음이 지쳐갈 대로 지쳐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동기들보다 성실했고 선임들에게도 인정받는 병사였거든요. 특히 준호가 다른 병사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힘든 군생활 중에도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이 잡담을 나누거나 휴식을 취할 때 준호는 묵묵히 책을 펼쳐놓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야, 준호야. 너 그렇게 공부만 하면 언제 쉬냐? 같은 생활관 동료들이 가끔 놀리듯 말하곤 했지만 준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생활만 끝나면 부모님도 웃게 해드려야지. 그 말 한마디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심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한 것도 집안 형편 때문이었죠. 아들아, 군대 다녀와서 좋은 직장 구해라.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되면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다지곤 했습니다. 그런 준호에게도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동기들이 면회 나온 가족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곤 했거든요. 집이 멀어서 부모님께서는 자주 면회를 오실 수 없었고 준호 역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면회를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면회일이면 혼자 생활관에 남아 책을 보거나 운동장에서 혼자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고단한 군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준호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대 게시판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시험 공고가 붙은 것이었죠.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준호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험 당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서 신었죠. 마음가짐도 새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설렜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타며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시험 꼭 붙어서 부모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지.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꿈이 단순해진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막연히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소박한 행복의 소중함이었죠. 시험장에 도착하자 준호는 약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실전은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다른 응시자들의 표정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모습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뒤에서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상병,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 장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고 이름표에는 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얼른 경례를 했습니다. 평소 장교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터라 약간 어색했지만 소연 중위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 인솔 나온 박소연 중위입니다. 시험은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떨지 말고요. 소연 중위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정으로 병사들을 격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장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위님. 준호가 대답하자 소연 중위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왠지 준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평소 다른 장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군기는 바르지만 딱딱하지 않고 위험은 있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준호는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문제들이 예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평소 꾸준히 공부해왔던 덕분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타자 속도도 괜찮았고 문서 편집 기능들도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었죠.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소연 중위의 격려 말씀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는 후련함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잘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응시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시험을 마친 안도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소연 중위가 다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중위님 덕분에 긴장도 많이 풀렸고요. 다행이네요. 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소연 중위의 말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시험도 의미 있었지만 그보다도 소연 중위와의 만남이 더 인상 깊었어요. 처음으로 만나본 따뜻한 장교였고 그 따뜻함이 준호의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준호에게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대 사무실에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소연중이를 우연히 부대 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 상병. 시험 합격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소연중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의 작은 성공을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이렇게 감동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중이님. 중이님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점점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죠. 소연중이는 업무차 각 중대를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고 준호는 그런 소연중이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늘 단정한 군복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가지만 병사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준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연중이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어요. 혼자 공부하고 있었네요. 무슨 책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건넨 말이었지만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연중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컴퓨터 관련 책입니다. 전역하면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요. 준호의 대답에 소연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성실하시네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고.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었지만 서로 그 우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소연중이는 준호의 진솔함과 성실함에 마음이 끌렸고 준호는 소연중이의 따뜻함과 지적인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 감정이 금지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러웠죠.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에게 외출 허가가 떨어진 토요일이었어요. 마침 소연중이도 개인적인 일로 외출을 나가게 되었고 우연히 부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소연중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냥 시내나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소연중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같이 갈까요? 혼자 다니기엔 심심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함께 시내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소연중이는 평소 군대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걷는 모습이 마치 같은 또래의 친구 같았거든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함께 했어요.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소연중이의 질문에 준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군대에서의 생활까지. 소연중이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효자시네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식사 후에는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공포영화가 상영 중이었는데 소연중이가 무서운 영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준호는 용기를 내어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공포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소연중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았거든요. 영화관 안은 어두웠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스크린에서 갑자기 놀라게 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였어요. 소연중이가 깜짝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소연중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죄송해요.
소연중이가 당황하며 손을 떼려 했지만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았어요.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소연중이도 평소와 다른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소연중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공개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이나 휴가 때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죠. 준호는 평소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있을 때도 자꾸 소연중이 생각이 났습니다. 훈련 중에도 식사할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소연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동기들이 야, 준호야. 요즘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라고 놀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첫사랑의 달콤함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소연중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 중에도 자꾸 준호가 있는 중대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준호의 성실하고 순수한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른 장교들과 회의를 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곤 했습니다. 소연중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는데요? 라는 동료의 말에 당황하기도 했죠.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준호에게 외박 허가가 떨어졌고 소연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하루 종일 설레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꼭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전해보자고 다짐하며 부대를 나섰어요. 약속 장소인 시내 공원에서 소연을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서 걸어오는 소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한 노란색 원피스에 하얀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준호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소연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사실은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지만 준호는 태어난 척했어요.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연은 준호의 진솔함에 더욱 마음이 끌렸고 준호는 소연의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요.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아는 작은 펜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진 곳에 있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곳이라고 했죠.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호수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아담한 통나무 펜션이었어요. 가끔 혼자 와서 쉬는 곳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소연의 말에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펜션 안은 아늑하고 로맨틱했습니다.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부드러운 소파와 은은한 조명이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창밖으로는 호수가 보였고 석양이 물결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준호의 감탄에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마주쳤고 이번에는 아무도 피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있으니 꿈만 같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저도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시간이 흘러 어둠이 내려앉자 펜션 안은 더욱 아늑해졌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소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은 처음 만났거든요. 준호도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도 중이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떨렸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 걸까요? 그 말에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준호가 고개를 숙여 소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키스였지만 점점 깊어져 갔어요. 소연 역시 준호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소연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전화벨이 멈추지 않자 소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소연이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나갔는데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응, 알겠어. 내일 만나자고 했잖아. 지금은 정말 안 돼. 이해해줘. 준호는 가슴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전화를 받으러 나간 후 펜션 안에 홀로 남겨진 준호는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해명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제발 이해해줘. 지금은 정말 곤란해. 내일 꼭 만날게. 그 목소리에는 준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소연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참 후에 소연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하지만 준호는 소연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 따뜻했던 눈빛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업무상 일이에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업무상 일이 아니라는 것을. 소연의 표정에는 뭔가 깊은 고민과 갈등이 서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부대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과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 전화통화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누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요? 왜 소연은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밤새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면회일이었어요. 평소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시지 않는 준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면회실에서 준호의 이름이 호명된 거예요. 이준호 상병, 면회 나오세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연락을 드린 적도 없었고 면회를 오시겠다는 말씀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서둘러 면회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면회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으며 얼굴도 제법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여유로운 자세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준호 상병 맞으시죠?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정민호라고 합니다. 사실 박소연 중위와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았어요.
소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멋있고 성공해 보이는 남자가? 제가 왜 왔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사실 소연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거든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꾸 웃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부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소연이가 준호 상병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후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준호에게는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연이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연에게 자신은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 그리고 이건 제 명함이에요. 혹시 전역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소연이가 준호 상병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호가 건넨 명함에는 대표이사 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쪽은 대표이사이고 한쪽은 그저 이등병, 한쪽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른이고 한쪽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젊은이. 이런 상황에서 소연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뻔한 일이었죠. 면회를 마치고 나온 준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소연과의 달콤했던 추억들이 이제는 쓰라린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날 밤 준고는 생활관에서 홀로 민호가 건넨 명함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은 소연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잠깐의 재미였을까요? 마음속에서는 소연을 만나 직접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과 이대로 모른 척하고 싶다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지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동기들이 야, 준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소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중이님 만날 수 있을까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준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소연도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하지만 준호는 만나서 얘기할게요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어요.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소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준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이님, 준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정민호라는 분이 저를 면회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어요. 민호가 왜 당신을 만났죠?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속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중이님의 남자친구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의 말에 소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만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지금 준호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준호 씨,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민호와 저는. 하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중이님께서 저 같은 병사와 진짜 사랑을 나눌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 당신과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야죠. 저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지 말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와는 오래된 사이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에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중이님,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러자 소연도 급히 일어나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제발 기다려요. 우리 이야기 더 해봐요. 하지만 준호는 소연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중이님.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장난이었습니까? 제가 병사라서 우습게 보였습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나랑 끝내겠다고? 그럼 상관모독, 성추행으로 신고할 거야. 그럼 너 영창이야. 내 인생 끝장나는 거 보고 싶어? 소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협박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중이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먼저 접근한 거잖아. 나한테 추궁거리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너 같은 말단 병사 말을 믿을 것 같아? 소연의 말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준호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계속 나랑 만나야지. 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야. 선택은 내가 해.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 유유히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준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협박까지 받게 되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준호는 깊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협박을 당한 후 며칠 동안 준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멍하니 있거나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어요. 동기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거든요. 말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어요. 훈련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임들이 야, 이준호, 정신 차려 라고 소리를 질러도 멍하니 있을 뿐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21살 청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문득 민호가 건넨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명함을 보는 것조차 싫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랐어요. 혹시 민호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연의 남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고민 끝에 준호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 하나하나가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준호 상병입니다. 얼마 전에 면회 와주셨던 준호 상병.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했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준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물론이죠. 내일 토요일 어때요? 시간 괜찮으면 부대 근처에서 만나요. 민호는 흔쾌히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밤새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준호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민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펜션에서의 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협박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동안 준호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고 때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형님께 드리게 되어서. 준호가 고개를 숙이자 민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끝까지 말씀해 보세요. 민호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점점 심각한 얼굴로 변해갔어요. 준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민호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선 안심하세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준호 씨 같은 순수한 병사를 이용한 게 잘못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 아닌가요? 물론이에요. 소연 씨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협박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실 저도 소연 씨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요즘 자꾸 거짓말을 하고 핸드폰도 숨기고. 그럼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죠. 특히 협박까지 한다는 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신고당하면 제 인생이 끝장나는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 테니까요. 소연 씨와는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저 때문에 두 분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저희 사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형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보잘것없는 병사인데.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준호 씨 같은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이 이런 일로 상처받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준호 씨 나이일 때를 생각해 보니 더욱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민호와의 만남을 통해 준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도와줄 어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준호가 고개를 숙이자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 여자친구가 이런 짓을 해서 말이에요. 민호의 말에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소연 씨는 절대 준호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 안심하고 남은 군 생활 잘 마치세요. 그리고 전역하면 정말로 저희 회사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페를 나서며 준호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의 공포와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라는 든든한 어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준호는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연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대 사무실에서 준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 상병, 사무실로 나와.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혹시 소연이 정말로 신고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 보급 담당 부사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면회 나왔다. 빨리 나가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번엔 또 누가 온 걸까요? 면회실에 도착하니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모습이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민호의 첫마디에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소연 씨와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이 악몽이 끝나는 건가요? 민호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연 씨와 만나서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준호 씨를 협박한 사실까지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소연 씨가 계속 발뺌을 하려고 해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준호 씨를 계속 괴롭힌다면 이 모든 사실을 군 당국에 신고하겠다고요.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장교가 병사를 이용하고 협박한 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이에요.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소연 씨의 군 경력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러자 소연 씨가 어떻게 했나요? 준호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준호 씨와의 관계, 그리고 협박한 것까지 모두요.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인가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호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소연 씨가 협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준호 씨를 보호할 수 있어요. 준호는 민호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소연 씨가 준호 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준호 씨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도 되지만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소연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갑자기 면회실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소연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후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준호 씨,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박까지 한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준호는 소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중희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걸 숨긴 것부터가 잘못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협박까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소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에게 접근하지도 않을 거고 어떤 방해도 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소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중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서로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각자의 길을 가요. 준호의 성숙한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연이 나간 후 민호가 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준호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그래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이겨낸 준호 씨가 대단해요. 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 후 몇 달이 흘러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힘든 경험들이 오히려 준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당일 민호가 직접 부대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준호 씨.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약속대로 저희 회사로 오세요. 준호 씨 같은 성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민호의 제안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민호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몇 년 후 준호는 민호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가끔 과거의 일을 떠올릴 때면 아프기도 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인생에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해요.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닌 배신을 이겨내고 성장한 한 청춘의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준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21살 청춘이 겪은 첫사랑의 달콤함과 배신의 아픔,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셨을 거예요. 준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호라는 어른이 준호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준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기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준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민호 같은 따뜻한 어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